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 압박해서 2%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2009년 경제 운영 방향 발표를 앞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제조업의 재고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조업 재고율은 118.7%로 지난 99년 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또 인하할 전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15일과 16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재 1%인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나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국민들이 부담을 지고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 채무가 내년에 15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적자성 국가 채무를 올해보다 16조 1천억 원 늘어난 150조 9천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7조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68조 5천억 원으로 지난 9월 초보다 7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중시의 임동서입니다. 요즘 들어서 미국 상원이 미국의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금융 법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한 영향을 시장이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즉각 다른 대책을 내놓는 등 이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생산은 이번 주 다시 한번 단판 지어질 예정인데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결과 향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고요. 자, 이번 주는 글로벌 경제 동향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꼼꼼히 챙겨봐야 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동향을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뉴욕 다우지수가 극적인 반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세계 글로벌 증시에 아주 다양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우선 자동차 구제 법안이 지난 주말에 부결되면서 아시아 증시라든지 세계 유럽 각국 증시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우선적으로 먼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주말에는 아시아 증시가 특히 선제적으로 너무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먼저 개장한 유럽 증시도 아주 큰 폭으로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개장한 미국 증시가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구제 법안이 부결되는 대신에 미국의 재무부, 특히 미국 정부 부시 행정부가 빅3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 자금을 일부를 재무부에서 충당하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다우지수 역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1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출발을 하다가 장 중반에 이제 반등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 1시간 전부터 한 2시간 전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서 역시 상승세로 마감을 됐는데요. 64포인트 이상 올라서 0.75%까지 상승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또 빅3에 대한 이 미국 행정부의 방향이 이제 대체적으로 나올 전망이고, 금주에는 특히 금리 인하가 주목이 됩니다.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0.25에서 0.5%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FRB는 지금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지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다면 0.5%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FRB는 금리가 지금 1%로 많이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한 0.5%를 한다면 금리가 0.5%로 낮아져서 운용할 범위가 아주 크게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RB는 지금 큰 폭이냐 0.25냐 0.5냐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는 최대 1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주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니까 IT 업계 약진이 눈에 띄는데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2009년도에 가장 또 호황을 누릴 업종으로 IT 업종을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지금 그 SOC와 함께 기술주에 대한 그 산업을 회생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그 교육이라든지 SOC 이 사회 간접 부분에 있어서 그 투자를 공언을 했고 여기에다가 차기 오바마 정부는 그 정보기술 IT 분야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IT 부양책을 그 진작시키겠다는 이런 발언을 해서 기술주들 특히 나스닥이 2% 이상 급등으로 마감했는데요. 컴퓨터라든지 그 IT 업계 인텔이라든지 인텔이 4.9% 그리고 메모리 칩 마이크론이 8.7% 가까이 아주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지난 주말에 급등을 약간 접고 약세로 전환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들에 관해서 꼼꼼히 챙겨봐야 될 텐데 지표 정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지표는 지난 주말에 별로 그 예상 외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12월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예상 밖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었고요. 12월에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월가의 예상치 53보다는 아주 상당히 높은 59.1을 기록을 했습니다. 50이 넘어간다는 수치는 상당히 좋아진다는 그런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가 그래도 양호하다는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상치 53보다는 많이 좋아진 59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2.2% 하락이 됐고 물가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가 낮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그 침체 국면에 있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고요. 10월에 기업 재고는 5년 내 최대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이 재고 관리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시아 증시에 관한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아시아 증시는 지금 지난주에 선제적으로 자동차 구제안이 부결되면서 선제적으로 너무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반등해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일본은 역시 자동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일본 증시가 5.6% 아주 큰 폭으로 내렸고요. 엔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자동차주 중심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내렸냐면 혼다 자동차가 13.2%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도요타가 10% 이상 내렸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그리고 소니 캐논도 역시 5% 이상 내린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도 3.8% 내렸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물가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가 크게 저조한 데다가 자동차 부결이 되면서 자동차 구제 법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주 큰 폭으로 내리면서 중국 증시도 약 3.8% 가까이 내리면서 아시아 증시가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아시아 증시가 선제적으로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경향이 있으니만큼 이번 주는 좀 견조한 상승 장세를 좀 이어갈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 홍대 지점의 김용재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금요일 우리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먼저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네. 같은 경우에 1103.8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50.61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4.4% 정도 되는 4.3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20.0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8.42포인트 하락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정리도 함께 해보죠. 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인데요. 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아주 그러니까는 매도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개인이 3,181억 원의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3,841억 원의 매도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서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은행에서 한 3천억이 넘는 그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그 기관의 매도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8억 원의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 금요일 장이자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었는데요. 그 금요일 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죠. 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전일, 그러니까 목요일 밤 미 증시에서 좀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그 60일선에 맞닿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일 거다 예상은 했지만 네. 그 30포인트, 즉 시가 자체가 30포인트 정도 하락한 모습으로 시작을 한 상태에서 조금 반등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거의 그 마이너스 보합 정도까지 올라오는 듯 했는데 네. 그 상태에서 느닷없이 그 구제금융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5% 넘는 거의 6%대의 급락까지 보여주다가 결국은 그래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 매도로 들어섰던 것들이 조금씩 좀 매수로 전환, 즉 순매수로 전환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매도량이 줄어들면서 장을 그래도 4%대까지 좀 올려놓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나라 증시가 뭐 우스갯소리로 용가리 통뼈가 아니죠. 그 일본도 거의 한 7%대, 그다음에 대만도 7%대, 그다음에 그 중국 증시, 그다음에 가권, 대만 증시까지 다 폭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우리나라 증시가 그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까지도 상당히 폭락을 했다는 점이 전일장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에는 참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큰 이슈라면 자동차 빅3에 대한 상원에서 그 구제금융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그 미치는 좀 파장이 적지 않았다. 자, 그게 가장 큰 이슈였을 텐데요. 자, 이번 주에도 역시 그 이슈는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자, 먼저 오늘 우리 장을 어떻게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일 그 금요일 미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겠어요. 그러니까 즉 아시아 먼저 선반영이 됐던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를 폭락으로 이끌었음에도 본인들의 장은 올려놨다는 얘기죠. 참 복잡 미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 세계 증시를 거의 망가뜨리는 정보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올라서 마감을 했다는 점 참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래도 그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원래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원래는 구제금융 자체를 7천억 불까지 늘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조 달러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지금 또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보다 3천억 달러나 더 늘려서 지금 그 구제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장중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해외 증시에서도 남도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재무부에서 빅3, 즉 자동차 빅3를 결코 망하게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종합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2만 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죠. 즉 자동차는 기계, 전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인테리어 관련 모든 산업의 집약
즉 압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빅3를 그냥 무너지게 내비둔다 그러면 진짜 실업자 수가 300만 명 이상 늘어, 즉 관계사서부터 어떤 협력업체들까지 따진다 보면은 300만 명 이상이 그 실업자가 되는 그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미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대로 빅3가 망하게 하진 않을 거다. 결국은 그런 부분이 미 증시를 좀 이끈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장 자체도 전일 금요일에 어떤 낙폭 과대화, 그다음에 오히려 미 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의 증시 오늘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GDP 대비해서 건설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건설업 관련 종사 인구만 해도 한 13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미국이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만큼 자동차 도시로 분류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이 평균 한 7%대에서 지금 현재 11% 이상으로까지 치솟아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자동차 업종 자체 불황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 포인트를 어디로 잡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가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의 가장 중요한 중심 포인트가 1080포인트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물하고 현물하고에 연관되어 있는 포지션 자체, 그러니까 과거, 즉 급락을 한 뒤인 10월 달 이후서부터 보게 되면 108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오늘이 됐던 이번 주가 됐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1080포인트를 좀 주요 기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즉 1080포인트 위에서는 어떤 매수에 그 가담을 하시고 1080포인트 아래쪽에서는 좀 그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시면서 주식을 조금 좀 지켜보는 자세,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에 우리 시가 자체는 아무래도 미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그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으나 장중에 어떤 그 변수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080포인트가 하회를 한다 그러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외국인이 전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108억 원의 순매수를 한 것처럼 요즘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본격적인 매수세는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즉 매도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매수세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점, 그 부분은 오늘도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금요일에도 사실은 좀 낙폭을 확대를 해서 좀 내려가는 와중에 빅3 구제에 불가라는 그 악재를 만나면서 그 올라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지금 1,400원대 아래쪽에서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원달러 환율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외국인이 그 매수세라는 게 이제 매도세가 진정이 됐다라는데 요즘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아직까지는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하향 안정세를 이제 좀 띄기 시작했다는 점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저는 요즘 계속 그 금융, 건설, 조선, 철강 이런 부분들을 들고 나오는데 오늘은 네. 또 저번 주에 있었던 우리 그 금리 인하가 아주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한 0.75%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파격적인 1%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 또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증권주와 건설주를 하나씩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삼성증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삼성증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그러니까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증권사들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 증권사라는 삼성증권 또한 10월 달은 적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11월 달서부터는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거다 하는 지금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실적적인 리스크가 다른 증권사보다 훨씬 더 덜하다는 점, 그런 점이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3중 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0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상황에서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증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정되게 움직이고 있다. 즉,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증권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증권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의 매수도 만만치 않다는 점. 즉,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삼성증권에 들어온다는 점을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장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같이 불경기고 불황일 때는 이게 업종의 1위 종목이 갖는 그 프리미엄이 상당합니다. 그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또 앞으로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자, 현대건설 들어보죠. 예,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건설주 자체의 금리 인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동안에 어떤 PF에 관련된 이자의 부담이라든가 혹은 미분양 사태, 즉 어떤 건설이라는 자체가 대부분이 돈을 끌어다가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융비용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또 건설이라는 자체가 끌어다 쓰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금액 단위가 최소는 몇백억서부터 몇천억까지도 가능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1%라는 거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가장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건설주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튼튼하고, 그 다음에 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현대건설, 또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분양 리스크가 적은 그런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혜주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은 뭐냐면 SOC 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SOC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에 또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현대건설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증권과 건설업종의 대표적인 기업 현대건설과 삼성증권에 관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 8시 5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4%대 상승세를 보이는 포스코와 그리고 KB금융, 현대차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그 뒤를 이어서 3%대 상승세를 보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그리고 한국전력 등이 눈에 띕니다. 현대중공업이 5.5%의 상승세로 올라와 있고요. 현대오토넷과 세아베스틸 그리고 SK케미칼, 한일치멘트, SKC, 금호석유, 쌍용, 양회 등이 3%에서 4%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골고루 거의 모든 종목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중공업이라든가 은행 관련주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쪽의 움직임도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 제약 관련주 셀트리온이 현재 5.63%의 상승, 반도체주인 서울반도체가 8.5%, 요즘 IT 관련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니슨이 6.67%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하이가 14.79% 현재 상한가의 동시효과 당시에 들어가 있고요. 디지텍 시스템 그리고 진성 TC 등등 거의 모든 종목들이 현재 작지 않은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동시효과 때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모든 업종과 종목들이 현재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출발 상황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자, 개장 시초가를 정리해드리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86% 강보합세를 띄고 있고요. 반면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LG전자, KB금융 등 3%에서 4%대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대표 종목인 현대차가 현재 4.1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오토는 역시 자동차 부품 업종 관련주로서 4.72% 플러스, 세아베스틸이 플러스 4.27%, 방송 관련주인 SBS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LG상사와 SK케미칼, 한일시멘트 등 건자재주와 화학 관련주, 그리고 자원개발 관련주들 등 거의 모든 업종과 종목들에 이어서 상승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셀트리온 역시 플러스 4.5%의 상승세이고요. 성광밴드가 플러스 4.72, 서울반도체 8% 넘는 상승세, 동시효과 때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평산과 유니선이 6%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게임하이가 12.43%의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디지텍 시스템과 오스템 임플란트, 이화공영, 청담 러닝 등등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1%가 넘는 무척이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시초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출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출발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 주말 미 증시는 자동차 빅3의 구제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에 급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이 TRP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고, 재무부 대변인도 자동차 업체들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민주당도 새 의회가 개원한 뒤에 구제안을 새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증시는 소폭 반등세로 좀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따라 동반 충격에 휩싸였던 아시아 증시도 회복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는 3.63% 상승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2.95%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대형주가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 강세를 좀 보이는 가운데 건설업종과 기계, 그리고 운수 장비, 철강 및 금속, 그리고 은행과 증권 업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장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4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출발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이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미 자동차 업종의 구제 법안 부결 충격에서는 다소 좀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구제 가능성은 엄밀히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 요인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국내 증시가 6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국내외 신용 스프레드 하락 등 지표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 신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나 16일부터 열리는 FOMC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흐름의 지표로 확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기업과 업종에 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결국 관심의 초점은 그동안 급격히 둔화되었던 경기 민감주의 회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운수 장비라든지 기계, 그리고 철강 및 금속, 이와 더불어서 IT 업종 등 경기 부양 의지에 따라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반등을 좀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장 출발 상황을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신뉴딜 정책에 들어가는 재정 투입 규모가 최대 1조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 경제팀이 예정보다 2배 늘어난 7천억에서 1조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뉴딜 정책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권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내년 6월까지 중소기업 대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를 반대로 해석해 내년 6월부터 중소기업 대출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긴급 확대 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을 집행할 때 쪼개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PF 대출 규모는 약 79조 원이며 사업장은 전국에 2천여 곳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건설회사, 금융회사를 포괄하는 총괄 대책이 연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최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에 회생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2010년까지는 불가피하게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른다고 경고했던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30달러로 대폭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한 해 국제 원유 시장의 큰 손으로 활약하며 투기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엉터리 유가 전망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분양 시장이 결국 우울한 성적으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도남동의 코아로 아파트는 0.93대 1의 경쟁률로 미달됐습니다. 지하철역과 가깝고 전매도 가능한 아파트였지만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다시 시작한 이후에 호주산 쇠고기의 판매는 줄어든 반면 한우 판매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를 계기로 안정성이 높은 한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장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8포인트가 상승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3%가 조금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은 소폭 내리고 있네요. 20원이 내린 1350원 5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시간 서울경제신문의 전재호 기자 모시고 다양한 경제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세계 경기가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그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신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크게 더 커질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최대 1조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측근의 발언을 인용해 출범 후 2년간 7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오바마 정부는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의 투입을 검토했었는데요. 부양책 규모를 이처럼 2배 가까이 늘린 것은 현재 6.5%인 실업률이 장기적으로는 9%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깊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바마 당선인은 내년 1월 초에 새 의회가 개원을 하면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킨 뒤 취임 직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신속하게 경기 부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돈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어려움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요즘 들어서 가장 이제 관심 가는 그 지표 자체가 실업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 등등에 이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경기 부양의 규모는 3천억 달러가 적정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학계에선 강력한 경기 부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고용시장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실업률은 현재 6.7% 수준에서 그 내년엔 8%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는 올 들어 11월까지 190만 개가량이 줄었는데요. 특히 최근 3개월간 100만 개 정도가 줄어 급격한 경기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 두 자릿수 실업률 전망치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두 자릿수 실업률이 몇 개월 지속되면 공황에 빠진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50명가량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묻는 설문을 했는데요. 지난 3분기 마이너스 0.3%를 시작으로 올 4분기 마이너스 4.3%, 내년 1분기 마이너스 2.5%, 내년 2분기 마이너스 0.5% 등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2차 대전 후에 처음인데요. 네. 하지만 성장률은 내년 3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차 대전 후 처음이라는 말이 갑자기 좀 무섭게 들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에 대한 그 구제 금융 법안이 하원에서 좀 무난히 통과가 되더니 급작스레 이제 상원에서 그 발목이 잡히는 모습으로 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자, 그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자금 지원을 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기 및 증시뿐만 아니라 그 국내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의 처리 방안이 관심거리인데요. 네. 미국 재무부가 이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그 자금 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백악관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그 의회가 다시 소집돼 자동차 업체의 생존 문제에 대처할 때까지 파산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실자산 구제 계획, 즉 TARP 자금으로 마련된 7천억 달러 중 일부를 자동차 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3대 자동차 회사 지원 방안이 부결된 만큼 TARP 자금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미국 3대 자동차 회사가 이제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또 생존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들 회사의 파산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 그리고 이들 회사가 만약 좀 무너진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그 점을 좀 알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네. 그 우선 GM 등 한 곳이 무너지면 그 다른 곳도 그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3사가 모두 파산한다고 하면 이들 회사에서만 20만 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또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돼 의료보험 산업 종사자 200만 명의 일자리도 위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산업, 또 딜러샵, 서비스 회사 등 관련 업체의 일자리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늘게 되는데요.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면 가계소득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블룸버그는 파산 이후 4년간 총 2,500달러 이상의 가계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계소득이 줄게 되면 자연히 소비가 줄게 되고 기업의 이익이 줄면서 경기 성장률도 둔화되게 됩니다. 이들 자동차 회사의 파산은 경기 둔화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미국 정부와 전 세계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니만큼 이들 회사를 쉽사리 이제 문을 닫게 내버려둘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을 극도로 상실하고 있는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무한정하는 것도 참 부담이 가고 이래저래 상당히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 재무부가 자금 지원에 나서게 되면 일단은 숨통이 트이긴 될 텐데, 하지만 그것이 또 근본적인 해결을 시사하는 건 아닐 듯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시사하긴 했지만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파산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자금 지원은 그 단기 브릿지론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자동차 회사들을 완전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파산만 막아보자는 성격의 단기 자금 지원입니다. 따라서 이번엔 현 정부가 집행이 가능한 TARP 자금 내에서 소규모로 지원을 하고 추가 지원은 차기 의회 및 행정부에서 또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 그 GM 회장과 그 미 재무장관, 그다음에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전화 통화를 갖고 단기 유동성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TARP 자금은 1차 집행분 3,500억 달러 중 금융회사 지원에 3,350억 달러를 쓰고 현재 150억 달러 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야기를 기준금리 이야기로 금리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척이나 파격적인 큰 폭으로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좀 시중에 돈이 도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셈이 될 텐데요. 자,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의 금리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3%까지로 낮추면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난주 우리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5.92%에서 11.25%로 그 전주보다 0.47%포인트 떨어져 최저 5%대로 내려갔습니다. 최저금리가 5%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 만인데요. 또 국민은행도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에 연동이 되면서 6.25%에서 11.31%로 그 전주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졌고요. 외환은행과 시티은행 등도 나란히 금리를 낮췄습니다.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CD금리가 기준이 되는데요. 이 CD금리가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은행권의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CD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날 0.69%포인트 떨어져 4.75%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엔 기존의 6.21%에서 7.71%였던 신규 대출 금리가 지금은 5.51%에서 7.01%로 낮아졌고요. 하나은행도 최저 5.85%에서 7.15%로 내렸습니다. CD금리와 함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만기 AA 등급의 그 은행채 금리는 지난달 말 7.84%에서 최근에 6.7%로 떨어졌습니다. 네. 당분간 한국은행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민들이 지고 있는 빚이라는 게 물론 뭐 가계 생활자금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택자금을 마련하면서 지는 빚들이 대부분인데요. 자, 집값 하락과 또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우리 서민들에게 그나마 좀 금리가 조금씩 인하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갑고 좀 앞으로 좀 힘겨움이 좀 덜어지는 그런 소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 예산안이 국회 본회 의결을 통해 참 통과가 됐습니다. 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돈을 가급적 빨리 쓰려고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확정된 새 예산안은 총 지출 규모로 284조 5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 11월에 정부가 내놓았던 안보다 7천억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고요. 올해 예산보다는 11.5%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네. 재정지출 증가율은 2006년에 5.7%, 그다음에 2007년에 마이너스 0.4%, 또 올해 10.4%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달 말까지 예산 배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안의 60% 가량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또 내년에 13조 5천억 원 가량의 그 감세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서민들의 돈은 덜 걷고 나라 돈은 풀어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정부 생각대로 자금이 조기에 집행돼서 경기가 하루빨리 좀 활성화되고 경기가 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어디에 이 돈이 쓰이게 되나요? 네, 정부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고용 여건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네. 일자리 창출과 복지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4조 8,600억 원 가량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이는 올해 예산안에 비하면 4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이 1조 3,698억 원이고요. 네. 잡 트레이닝 강화를 위한 예산 4,643억 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1조 2,322억 원 등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도 늘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월 최저 생계비가 4.8% 인상됐고 노인 지원 예산도 처음 정부안보다 200억 원가량 늘어난 3조 1,103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 정부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보다 26% 올린 24조 7천억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1,300억 원가량 깎인 금액인데요. 최근 5년간 사회간접자본 예산 평균 증가율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안은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전망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죠.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한 2% 아니면 그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대에서 2%로 그 대폭 하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내일이죠. 그 16일에 발표할 2009년 경제 운용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부는 또 내년 신규 일자리 예상치는 5만 명으로 또 물가는 3% 내외를 놓고 막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발표한 그 내년 경제 전망에서 연간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에 그치고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보다 10만 명 가량이 줄어든 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 그 한국은행 전망치를 토대로 약간 높은 수준의 그 성장 목표를 제시하곤 했었는데요. 네. 해외 주요 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히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세계 주요 투자은행의 평균치인 1.2%보다는 높지만 국내 주요 기관들의 예측치 3%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제 시중에 어떤 돈이 돌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풀고 있는데, 근데 정작 이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돈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이제 악화가 되면 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가 되는데요. 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그 지방은행을 포함한 전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신용기술보증기금 담당인원을 모아놓고 내년 6월까지 대출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감독당국이 직접 대출 확대를 주문한 것은 은행권들이 12월 결산을 앞두고 대출액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인 그 패스트트랙의 12월 실적이 11월에 2배 이상이 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실적이 못 미치는 은행은 경영진에게 페널티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 큰 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미분양되는 가구 수들도 많고, 지금 현재 분양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죠.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것도 0.9%, 9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낮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국내 건설업계에서 PF 부실에 대한 염려, 그리고 대주단 협약 가입 자체가 주요 관심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하나로 묶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요? 네, 금융당국은 전국적으로 2천여 곳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그 PF 관련 대책과 건설사, 그다음에 대주단 지원 대책 등을 총괄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F 사업장은 크게 저축은행과 은행, 보험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저축은행은 시행사의 신용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반면 은행이나 보험은 시공사, 즉 건설사의 신용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의 경우엔 건설사와 PF 대책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를 총괄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 건설사들의 대주단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참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풀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또 관계 당국의 노력이 있으니까요.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우리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스 따라잡기 전재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첫 출발이 얼마나 산뜻한가에 따라서 한 주의 기분과 또 에너지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증시만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현재 44포인트가 코스피는 올라서요. 1148포인트, 4.05%나 올랐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3.4% 오른 33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상당히 좋고요. 그와 함께 환율도 상당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37원 70전이 내린 1334원 80전입니다. 자, 좀 빨리 좀 안정이 돼가지고 1300원 센터에도 좀 무너져서 아래로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이래저래 기분 좋게 출발하는 월요일이라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계속 이렇게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